담까지 쌓는 거 이제 영국 인공위성 사진에 걸렸죠. 담까지 쌓고 있습니다. 원래 담은 나만이 쌓는 거죠. 서울 가다 보면 탱크 모독이 아니라고 이상하게 생긴 세멘트 건물들 많죠. 길목에 북한 탱크 모독이 떨어뜨려가지고 길 막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북한이 하고 있다. 네. 놀라운 것은 2022년 미국 국가전략보고서에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한 사람만 죽이겠다고 썼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그 나라의 군사력을 죽이느라고 애를 썼는데 이제는 독재자 한 놈만 죽일 거야. 독재자 한 놈 죽이면 되는데 왜 이라크 가서 그냥 이라크 군사력을 다 부셔놨잖아요, 미국이. 아, 후세인 한 놈만 죽이면 되는 걸 왜 이렇게 죄 없는 어린애들을 죽였어가 된 건데 이제 그런 무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2020년 10월 달에 나온 미국 전략보고서에 앞으로 전쟁이 나면은 김일성은 아주 지치게 되죠. 김정은을.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정권을 끝내겠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정권을 끝내려면 이 무인 비행기를 김정은을 죽이는 것을 정도라는 비행기를 일본에다 갖다 놨습니다. 저 보고서 나오자마자.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이 비행기 이름이 사전에서 보면 이 사람으로 나와요. 리퍼, 서양판 저승사자. 비행기 이름이 저승사자입니다. 이거를 일본에다 갖다 놓고 김정은 죽이겠다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거를 최근에 한국에서 지난 4월달에 훈련을 했는데 군산에서 떠가지고 어디까지 갔냐면 군산에서 천호까지 갔어요. 이 비행기가. 그런데 미국이 이거 한국에다가는 4년째 갖다 놓고 있어라고 이번에 공개를 한 겁니다. 그 김정은이가 4년 동안 이것 때문에 덜덜 떨고 산 거예요.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일본에는 갖다 놨는데 한국에는 갖다 놨는지는 몰랐는데 요번에 훈련을 하고 한국에는 4년 동안 있었어 라고 미국이 공개를 하고 기자들한테 요거 찍어가 요 사진이 뭐냐면은 미사일인데 14km를 날아가서 1m 옆에 떨어져요. 14km 가서 1m 옆에 떨어지니까 유인 암살용입니다. 미사일이. 이런 것들을 지금 한국에다 공개하고 미국이 훈련할 때마다 북한 정권 종발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김정은 북한에서 너무 많이 평화와 전쟁을 결정할 수 있는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너가 죽어.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런 뜻입니다. 전쟁 나면 김정은 한나 죽이고 끝내겠다라고 미국 보고서에 나오고 훈련도 딱 그런 훈련만 하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자기 딸 내고 이런 데 다니는데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얘가 후계자라고 했는데 얘가 이때 9살이었습니다. 9살. 미국이 죽이겠다는 보고서 나오고 한 달 만에 미사일을 쏴야 되는데 무서워서 딸을 내고 온 거예요. 딸이 방패입니다. 야, 미국 너네들은 신사의 나라이기 때문에 여자와 노인과 어린애는 안 죽인다며. 이게 뭐예요? 이때 10살이 안 됐습니다. 만으로. 그 미국 보고서 너가 까불면 너만 죽일 거야 라는 보고서 나오고 한 달 후에 얘기해요. 다 이러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매일 참수할 때 이게 본인이 들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내 목을 딴다고. 남한신문에 매일 참수작전 이런 얘기만 나옵니다. 미국에서 제일 싼 나라는 부대가 그린베레인데 요번에 4월달에 그린베레가 한국 왔다고 방송에 나오는데 이거 보세요. 아니 21세기의 전쟁이 권총으로 싸우는 건가요? 그렇죠. 한 놈 죽이면 되니까. 무서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뜻을 이해를 대부분 못해요. 와, 이거가 여기가 김정은 궁전입니다. 거기까지 미군이 갖고 총으로 쏘는 걸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방송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최근에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그 국방장관이 북한이 전쟁할 것 같다고 그랬더니 북한이 지지대는데 어떻게 뭡니까? 짓는 게는 못 봅니다. 그리고 북한이 러시아한테 폭탄을 180만 발을 갖다 줬습니다. 작년 9월부터. 폭탄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북한 폭탄 180만 발이 우크라이나로 갔는데 90만 발이 안 터졌어요. 절반이 안 터져요. 우리나라 학자 어떤 사람 아주 지도과학에 계산하는 사람은 북한의 폭탄은 터질 확률이 4%가 그렇대요. 25번 쏘면 한 발 터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나라 그 지방에 가보면은 주기적으로 군부대에서 그 펑펑 소리가 납니다. 폭탄을 터뜨리는 거예요.
폭탄을 만들어가지고 안 쓰면은 고물이 되기 때문에 터뜨려야 돼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터뜨리고 색을 만들고 그러는데 북한은 옛날 거를 그냥 놔두고 최근에는 폭탄 만드는 사람이 부속품을 빼다 팔아요, 장마당에. 그래서 터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일이 나온다고요? 김정은이가 푸틴한테 폭탄을 주고 원하는 게 뭐예요? 돈. 그 돈은 미국 할아버지 돈. 그런데 푸틴이 미국 할아버지가 있나요? 돈이? 못 주죠. 루블은 안 받아요, 북한이. 근데 푸틴이 돈 안 줘도 됩니다. 왜? 너가 나한테 불량품을 줬으니까. 지금 웃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기술이라도 주셔. 우리나라 기자들이 별게 생각을 하는데 폭탄이라는 하드웨어하고 기술이라는 소프트웨어의 교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기술은 1% 안 가르쳐도 못 쓰는 기술입니다. 1%가 안 되면 못 쓰는 기술이에요. 기술은 다 주든지 안 주든지입니다. 소련이 미쳤다고 자기 기술을 북한한테 다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둘이 맞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교환이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건 재밌는 거예요. 러시아 대포가 북한 대포 알을 쏘다가 대포가 터져서 거기서 터져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정보국에서 북한 포탄은 절반이 안 터진다. 우리한테 매일 쏘겠다고 겁주는데 이거 하다가 몇십 명씩 죽습니다. 금년에 죽었어요. 우리나라가 공수를 하니까 따라해 자기도. 따라하다가 몇십 명 또 어디서 죽었고 수십 명 훈련하다 죽습니다. 그리고 딸내미 데리고 왔다고 바람에 이렇게 부는데 그냥 뛰어내리라고 그래갖고 몇십 명이 죽었어요. 비행기에서. 우리는 지금 한남 뭐 이렇게 하다 죽었다고 난리 법석이 나고 나라가 뒤집히는데 북한들 다 이거 요게 말이죠. 작년 12월 31일에 제가 미국에서 본 뉴스입니다. 라디오 프리 아시아라는 방송에서 김정은을 죽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중에 제일 좋은 것이 이놈이 가서 죽이는 거야 라고 쓴 겁니다. 근데 그놈이 얘예요. 우리나라가 48대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12월 31일 날 미국 신문에 났는데 우리나라 국방장관이 1월 20일 무렵에 요 있는 비행기가 이게 청주에 있습니다. 청주에 가서 여러분들은 김정은이가 도발하면 처음으로 달려갈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스텔스. 이게 가서 김정은 죽이러 간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북한이 우리나라가 하루에 기름을 250만 배럴을 쓰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미국은 하루에 1,800만 배럴. 배럴이라면 이만한 물통이에요. 160리터짜리 1,800만 개를 미국은 하루에 쓰고 우리는 250만 개를 하루에 쓰는데 북한이 하도 너는 말썽꾸러기니까 미국이나 중국이나 유엔에서 너는 1년에 이만큼 사갈 수 있어. 그게 50만 배럴입니다. 북한이 마음 놓고 사올 수 있는 게 50만 배럴인데 그는 우리가 하루에 쓰는 양의 5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4시간 쓸 양이 북한이 마음 놓고 사다 쓰는 양입니다. 탱크 기름으로 가죠. 비행기 기름으로 뜨죠. 보여드릴게요. 북한 비행기에 초록색을 칠했어요. 제일 좋은 비행기에. 아니 세상에 초록색을 칠한 비행기 봤어요? 모든 물건은 보호색입니다. 군함은 회색을 칠하는데 수평선에 그놈 있으면 안 보여요. 그래서 회색 칠하는 겁니다. 비행기는 하늘색을 칠합니다. 하늘에 뜨면 안 보이라고. 북한 비행기가 초록색을 칠했더라고요. 제일 좋은 비행기가. 얘는 뭐예요? 여기 머리 좋으신 분은 아하 위에서 볼 때 보이지 말라고. 미국 비행기나 한국 비행기가 볼 때 안 보여. 남하고 색깔이 같아서. 이해가 되세요? 1971년 겁니다. 지금 이 조종사가 비행기가 조종사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북한에서 제일 좋은 탱크 1971년째 이게 바이크니까 김정은이가 타고 폼 잡은 이 잠수 여기 김정은이에요. 이거는 김정은이가 태어나기 24년 전에 만든 겁니다. 1960년. 저는 지금 환갑이 넘은 배예요. 이게 지금 이거 가지고 전쟁 못합니다. 그러면은 미사일로 쏘지 않냐고 북한이. 최근에 북한이
소를 전수조사했어요. 소. 아니 전쟁 상태를 선포하고 소를 왜 쳐요? 북한 소 잡아가지고 군인들 소고기 통조림 해주려고가 아니라, 여러분 남북전쟁에 보면 말들이 대폭 끌죠. 북한은 제가 대폭 끌어요. 이게 끝난 겁니다. 끝난 거. 여러분 안심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분 좋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울을 북한이 미사일을 쏴서 죽인다고요? 우리나라 기자들 보면 나는 화가 납니다. 북한의 핵폭탄이 용산에 떨어지고 몇 명이 죽는다고 나오는데 북한이 핵을 왜 만듭니까? 용산을 떨어뜨려서 서울을 다 뽀개려고. 뽀갠 서울을 뭐하러 가져가요? 서울은 북한은 이거를 그대로 먹으려고 핵을 만드는 겁니다. 핵을 그대로 먹으려면은, 야 남한 너 나랑 싸우면 죽어. 내가 탱크는 못하지만 내가 핵이 있잖아. 그러니까 항복하라고. 근데 북한이 핵으로 위협하면 미국이 같이 위협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미국이 싸움에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은 미국의 도시 하나를 부시는 거다. 그래가지고 죽어라 미국까지 오는 걸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까지 오는 걸 하나 만들었다 칩시다. LA가 맞아요, 북한 거에. 그리고 북한이 그럽니다. 미국, 내 남조선하고 통일하려고 그러는데 제발 좀 도와주지 좀 말라. 내가 말로 안 돼서 전쟁할 건데 나만 도와주지 말라고. 지금 그러고서 전쟁을 해서 북한 미국한테 죽습니다. 그런데 어찌어찌하여 북한의 미사일이 LA를 맞춰요. 100%. 그날 북한이 그럽니다. 나는 남한을 공격할 건데 네가 나를 도와주면 내가 결국 지지. 근데 나는 이번에는 LA는 없애고질 거니까 알아서 해. 네가 서울을 구하려고 LA를 죽이든 말든 나는 몰라. 그리고 남한을 때렸을 때 미국이 LA하고 서울을 바꿀 것 같아요. LA는커녕 저 앵커리지가 바꿔요. 그래서 북한이 미국까지 가는 미사일을 만드는 거는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 알고 있듯이 미국하고 싸우려고, 우리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미국하고 안 싸우려고 미국까지 가는 걸 만드는 겁니다. 근데 미국까지 가는 걸 만들었어요. 남한한테 그러는 거예요. 남한, 너 이제 미국은 안 도와줘. 통일하자고. 네가 탱크는 좋은데 나는 핵이 있잖냐. 그게 다 주면 안 되니까 우리나라 지금 심성으로는 그래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나라가 조선민주주의공화국으로 통일이 됩니다. 말이 됩니까 그게?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핵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날이. 그런데 여러 단계가 있는데 지금 재미있는 거는 우리가 말이죠. 윤 대통령이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 억제 체제를 완성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입니다. 무슨 소리야? 예, 여러분 그 최근에 이스라엘이 이란 미사일 320발을 다 막은 거 보셨죠? 이란이 미사일을 320발을 그냥 쐈는데 다 막았어요. 100%. 근데 이 이스라엘이 99% 성공하였다라고 1% 뺀 이유가 하늘에서 이란 미사일을 폭격을 터뜨렸는데 파편이 7살짜리 소녀 얼굴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1%를 빼서 99, 우리가 그걸 지금 거의 완성한 거예요, 한국이. 그래서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막을 수 있는 상태를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먼저 때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깡이 있는 사람이라야 되는 거예요. 쟤네들이 우리를 쏠 것 같아요. 야, 그럼 우리가 먼저 갈겨. 그럼 핵이 없어도 막을 수가 있는데, 지금 대통령은 그거 할 수 있는, 영어로 하면 gut가 있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그래서 나는 이 게임이 거의 끝나간 거다라고 보는 그런 편입니다. 이스라엘 다 막는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다 막는 거 보고 놀랬죠? 저 보시고. 이거가 지금 휴전선에 갖다 놓은 건데, 미군이. 이거는 날아오는 대포알을 맞춥니다.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공동개발한 거예요. 대포알 60cm짜리를 빵 쏘고서 저거로 날아오는 걸 맞춰요. 요새 그 정도가 됩니다. 미국이 전부 다 이런 거 다 한국도 만들어요, 이걸. 한 발에 2,000원이에요. 이게 열이 있으면 손 다 타버리죠. 이거에 열을 집어넣으면 레이저 무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 그냥 죽이는 거죠, 한 방에. 이런 거를 지금 미국이 만들고 한국도 만들고. 한미동맹, 이거는 우리가 사는 기분입니다. 쭉 보시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될 건데, 트럼프가 우리 되면은 큰일 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한마디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동맹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안 여기는지 우리나라 국회 와서 하는 소리입니다. 미국의 힘, 결의를 의심하는 자는 우리의 과거를 보고 더 이상 의심치 마십시오. 우리는 미국이나 동맹국이 협박하고 공격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목숨을 걸었던 이 땅 한국에서 전쟁이 다시 나도록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 동맹을 우습게 본다고 이 사람이. 여기 우리가 지키려고 피 흘린 곳이야. 여기 전쟁 절대로 다시 나면 안 돼.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명문이죠, 역사에.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김정은이 북한은 당신의 할아버지가 그렸던 천당이 아니야. 누구도 가서는 안 되는 지옥이야. 미국 외교정책에서 어느 나라를 천당 지옥으로 묘사하는 순간 그 나라 정권이 갑니다. 북한이라는 나라를 없애겠다고 미국이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너는 그 나라를 지도할 자격이 없어. 너네 아버지가 천당 만든다네. 근데 거기는 아무도 가면 안 되는 지옥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말이, 이건 영어로 여기 미국이니까, Yet, despite every crime you have committed against God and man. 김정은, 너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무지무지하게 죄를 많이 저지른 놈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마음 잡으면 너네 나라를 살려줄 용의가 있어. 무서운 얘기한 겁니다. 싱가포르에서 말이죠. 김정은이 그래도 하나라 대통령 아니에요. 동원이 툭툭 이거 좀 보라고. 그래서 아이패드를 10분 동안 보여준 거예요. 싱가포르라는 잘 사는 나라 모습을. 싱가포르하고 북한은 국제정치학적으로 끝과 끝에 있는 나라입니다. 완전 오픈된 나라, 완전 막힌 나라. 완전 막힌 나라 대통령을 완전 오픈된 나라에다 데려다 놓고 이거 보라고 너도 이런 나라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 그러기 위해서는 1. 핵무기 내려놔. 그리고 북한에 미국 대사관이 들어가. 앞으로. 그리고 좀 잘 되면은 원산에다가 내가 호텔 하나 짓자고. 나 돈 좋아하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너한테 데려들까 봐 무섭냐? 내가 지켜줄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켜줄 테니까 그렇게 하자고. 네. 미국 군인이 들어가면 김정은을 지켜줄 수 있죠. 그거는 간접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야, 북한에 미국 사람 실체가 아직도 7,000명이 있는데 그거 가서 파오자고. 그 7,000명을 팔려면 미군 6,000명이 들어가서 봐야 됩니다. 미군 6,000명 들어간 북한은 더 이상 북한이 아니에요. 그 뒤를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트럼프가 가지고 노는구나. 그리고 김정은이 이제 다음번에 만날 때 그러겠다고 약속해 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하노이에서 만났는데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밥상 없고서 그냥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멍 하고 있다가 밤새도록 기사 3일 타고 온 거죠. 인민들이 미안해서 밤 3시에 평양에 내립니다. 근데 우리는 트럼프는 나쁜 놈이래. 김정은하고 친한 놈이고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하고 친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소리인데, 이런 것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다. 트럼프가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이 닥터 로버트 제프리스입니다. 이분이 달라스 교회 목사님인데 트럼프한테 어느 날 트럼프 씨는 왜 이렇게 힘이 많은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무지막지한 힘을 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김정은 같은 놈 도려내라는 그런 뜻입니다. 김정은이를 도려내라고 그렇게 큰 힘을 주신 겁니다. 라고 제일 친한 목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트럼프가 되고 큰일 날 건 아닙니다. 지금 뭐 이런 놈들 다 옛날에 말이죠. 우리 북한하고도 잘 지내고 중국하고도 잘 지내야 돼. 근데 미국은 우리 힘을 합쳐서 이놈들을 붕괴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나라는 난 일본이 더 싫어요. 중국은 좋고. 그래서 이거는 박근혜 때도 그랬고 문재인 때도 그랬습니다. 미국이 번번이 하다가 이거 어떻게 해? 우리 둘이 할까? 얘를 빼고. 그게 한국의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우리 둘이 하자. 그래서 일본이 그냥 왕창 강해진 겁니다. 그 사이에. 그런데 이것을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바꿔놨죠. 우리 한 팀이 되는 거야. 이쪽 한 팀. 그래서 이제 이쪽이 이기는 걸로 확정이 된 겁니다. 미국, 한국, 일본 셋이 합치면 중국, 러시아 이거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군사력이든 돈이든 에브리띵에서. 균형이 그냥 깨져버린 겁니다. 이쪽이 이기는 걸로. 그래서 앞으로 혹시 1등 되는 것을 꿈꾸던 중국이 한국이 일러붙는 바람에 망했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국을 놓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푸틴하고 김정은 만나가지고 제일 분노한 것이 시진핑이죠. 그래서 지금 북한에, 중국에 있는 북한 노동자 10만 명 쫓아버립니다. 연기 안 시키면 너네들 다 가. 나 화나서. 막 이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때 중국하고 잘 지내면 될 줄 알았는데 중국은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통일을 안 시켜주는 나라입니다. 통일은 미국이 시켜주거나 말거나 해요. 그러니까 박성준 교수 말대로 우리나라가 통일이 된다면 그것은 미국이 도와줘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중국하고 미국 중에서 누가 이기는지를 자꾸 우리나라 사람이 헷갈리는데 제가 이제 뭐 시간이 대충 다 돼가니까 누가 이기느냐 2008년에 미국의 레만 브라더스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 그야 이제 중국의 시대야. 지금 비록 미국이 위지만 미국은 3% 성장, 중국은 10% 성장. 2038년이면 확실히 중국이 앞서. 전부 그렇게 생각해. 전부. 내가 2008년에 여러분들은 국제정치 이렇게 하나도 모릅니까? 미국을 모릅니까? 미국이 이때까지 기다려줄 것 같아요. 힘셀 때 얘를 꼽아놓지. 나는 2015년쯤 되면은 중국으로 싸우지 않아도 될 때, 러시아하고 중국은 달라요. 중국은 미국이 도와줘서 큰 나라이기 때문에 요것만 풀면 됩니다. 요것만 풀면 중국은 무너져요. 그게 영어로 디커플링입니다. 디커플링. 중국 너 나가. 너는 반칙범이니까 국제 자본주의 체제에서 나가라고. 공급망에서 너 탈락. 지금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뭐 중국을 계속,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편에 붙으면 됩니다. 이기는 편에 붙고 중국이 못되게 그런 거 보세요. 서해바다를 반쪽에 반이지 이렇게 쪼개놓고 우리를 여기만 쓰래. 자기네가 다 하고. 이게 이런 건 바다에다 긁는 거 그런 건 반칙입니다. 우리 배는 여기 중국에 12해리까지 막 놓고 다닐 수 있고 중국 배도 우리 12해리까지 올 수 있어요. 이렇게 다 다니는 거예요. 그게 해양자예요 지금요. 지금 우리가 동두천에 미군이 있다가 평택으로 갔죠. 왜? 이제 북한이나 러시아 따위는 안 막았는데 중국이 제국적이기 때문에 중국만으로 이루고 한 겁니다. 평택으로. 미국 사람들이 평택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지 아십니까? 저는 지금 미국의 아시아저자고요. 중국을 막는데 중국을 막기 위해서는 북쪽에 있는 삼지창의 한쪽은 한국, 가운데 대만, 밑에 필리핀, 이거는 찌르면 중국 죽습니다. 이 찌르는 힘은 미일 동맹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미국의 전략 구조라고 보죠. 요거 잘하면 중국 걸로 가면 통일은 저절로 오는 거죠. 거의 저절로, 거의 저절로. 용서의 평택 기지예요. 미국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평택 기지는 the best, the newest, and the largest U.S. Army base in foreign land. 외국 땅에 있는 최고, 최신, 최대의 미국 육군 기지. 그 옆에는 미국 공군이 있고 그 옆에는 해군도 있고 평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국하고 싸울 수 있는 세계 최고의 기지는 평택이다. 그런데 통일을 하게 되면 진짜 중국을 그대로 죽일 수 있는 신의주를 기지로 만들 수 있겠구나. 그래서 미국의 한반도 전략은 통일적으로 하는 겁니다. 뭐 이런 거는 다 보시고 제가 이제 이거를 줄였는데 하여간 뭐 이제 통일 곧 다가오고 대만에 전쟁 못해요. 자꾸 중국 바다에서 전쟁을 해본 역사가 없어요. 첫째. 그리고 대만이 말이죠. 뭐라고 얘기해? 대만 전략가들이 뭐라고 하세요? 얘네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어떡할까? 여기 그 댐이 하나 있는데 이걸 공격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거 하면 8억이 죽거나 다칠 텐데 이걸 때려봐라. 라고 대만 전략가들이 논쟁 벌입니다. 중국, 너 삼엽 때 무너지는 걸 보고 싶으면 나 때려 그런 소리예요. 나도 한 방에 있어 너를 죽일 수 있는. 전쟁이 어떻게 보면 쉽게 나지만 또 잘 안 날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 일본은 헌법상으로 전쟁을 못하는 놈들인데 이놈이 얼마나 이게 잘 되는지 아소다로라는 아주 골 때리는 그 일본, 우리한테는 화나는 사람이죠. 대만의 침략을 받으면 그것은 일본의 국가안보에 사활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하러 간다 라고 3년 전에 얘기를 했는데 미국이 아무 말도 못해. 다른 상황이면 야 너 전쟁 못하는 놈이야 임마 너 옛날에 나 건드린 놈 아니야. 그래서 내가 너 전쟁 못하게 헌법 써주는데 어디 전쟁하겠다는 소리를. 그런데 대만에 전쟁 나면 간다 그랬더니 미국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요번 4월 11일 날 기시다하고 미국 대통령이 만났는데 바이든이 그랬습니다. 이제 미일 동맹은
전 세계의 등대가 되었다. 양국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없다. 평화국은 그냥 찢어버린 겁니다. 둘이서. 양국이 하는 일에 한계가 없대. 일본은 전쟁 못하게 헌법이 써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일본이 무서운 거 보세요. 그러고 열흘 있다가 옛날 수상이 옛날 대통령 만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베 신조가 있을 때 트럼프 있었고 우리나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신조, 문재인 저거 뭐하는 놈들이야? 부자들한테 왜 국방 안 쓰고 우리가 다 해줘야 돼? 내가 대통령은 다 끝이야. 그랬는데 아베는 트럼프를 구워 삶았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아베 신조는 정말 좋은 친구였고 진정으로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일본 국민들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 사람이 대통령인데도 하나도 안 무서워. 근데 우리는 저거 되면 어떡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국도? 바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여행인데 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후지산 옆에 일본 비행기, 독일 비행기가 날고 있습니다. 이것이 친구와 적은 영원치 않습니다. 일본과 독일은 미국의 원수 중에 원수죠. 그 두 놈들이 같이 비행기를 타고 미국, 중국이 되면 우리가 같이 싸워주게 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저렇게 그 세 나라하고 마지막 결론, 우리가 통일되면은, 오늘 우리가 통일하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독일 인구랑 같습니다. 오늘 통일하면 우리나라 군사력이 프랑스랑 같습니다. 경제력은 어떤 줄 아세요? 오늘 우리가 통일하면은 우리가 북한이 1.7, 그래서 101.7이 됩니다. 등수가 안 늘어요. 그런데 북한은 통일하면 맨땅이기 때문에 그냥 번개처럼 성장합니다. 17% 한자들 평균 예상이. 우리는 9%. 그 통일하고 9년째 한국 경제는 영국, 한국의 군사력은 프랑스, 한국의 인구는 독일, 영국, 프랑스, 독일 세계 5등짜리예요. 근데 우리가 통일하게 되면 30년 경제 성장 한 번 더 합니다. 보수 성장. 그래서 2050년이 되면은 내 얘기가 아니라 골드만삭스 예상으로 2050년 세계에서 1등은 미국, 2등은 한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통일을 왜 해? 이러니까 하는 거죠. 이런 하고 북한 동포 구출하느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대한민국 땅덩어리도 넓어지고, 중국에서 말이죠. 동북공중이라는 거 혹시 얘기 들어보셨죠? 중국의 동북지방을 공부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청나라의 역사를 공부를 했는데, 동북지역 만주는 고구려, 거기 고구려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정부 중 하나였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중국이에요. 우리가 그걸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중국은 나중에 만주를 한국한테 뺏길까봐 그렇게 책을 써놓은 거예요, 지금. 그 우리나라 학자들 가면 공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고구려 연구하는 사람 중국 비자 안 줍니다. 가서 만주에서 고구려 연구하면 안 되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그 중국에 대해서도 올바른 생각을 해야 되고, 힘의 구조상으로 미국은 앞으로 100년 1등 할 겁니다. 우리의 손자가 할아버지가 될 때도 미국이 아마도 1등일 거예요. 그래서 센 놈, 그리고 기독교 국가, 민주국가랑 친구해가지고 통일 빨리 이룩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의 힘이 무지하게 중요하다. 여기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여기 계시는 한국 사람들이죠. 코메리칸.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은 우리나라 통일 빨리 될 거다. 내년이 분단 80주년이 아니라 통일 1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우리 노력하자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